안녕하세요. 소아과 아빠의 과학육아 소닥파파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방접종 일정표입니다. 아직 2025년 거는 나오질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올해 바뀐 것까지 전부 다 반영을 해서 과연 소아과 의사는 어떻게 예방접종을 하고 어떻게 맞는지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각각 변경사항들은 제가 따로따로 영상을 만들긴 할 건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방접종을 이렇게 하는구나, 또 이런 걸 맞으면 좋구나, 이렇게 꿀팁까지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특수한 하나의 경우나 미숙아의 경우, 그 다음에 면역 치료 받은 경우들은 예방접종이 밀리거나 아니면 특별히 바뀌거나 안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소아과에서 진료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스케줄을 따르는 아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바뀐 게 B형 간염입니다. 원래는 태어나면 맞고 한 달째 맞고 6개월째 맞고 하는 016 스케줄로 이제 맞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DTaP 같이 합쳐진 약 헥사심이 나오면서 태어날 때 맞는 거는 원래 그대로 맞고, 그 다음 1개월 때 안 맞고 2, 4, 6개월 때 펜탁심 맞던 거 디탭에 이제 추가돼 가지고 B형 간염이 같이 되어 있는 헥사심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개월 때 병원을 안 가도 되고 총 3번을 덜 맞고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어차피 불주사, 우리 BCG 맞을 때 한 달 차에 병원에 가기 때문에, 또 한 달 차에 우리 영유아 검진도 한 달 언저리에 보통 가니까 결국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사는 한두 번 정도 덜 맞긴 하는데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어느 방식이라도 효과에는 차이가 없고, 두 개에 대한 비교 논문은 없고 둘 다 B형 간염에 대해서 효과는 확실히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에 헥사심 약이 있다, 나는 최대한 주사를 덜 맞고 싶다고 하면 합쳐서 맞아도 되고, 아니면 아직 그 헥사심 약이 없다, 그리고 나는 한 달째 그냥 BCG 맞을 때 그냥 같이 맞겠다 하시면 그대로 맞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번 맞기 시작하면 그 약을 계속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스케줄을 선택했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따로 맞았다면 접종 수첩에 B형 간염과 BCG 맞은 게 첫 달 같이 찍혀 있을 거고, 만약에 같이 맞았다면은 D10 맞을 때, 그러니까 2개월 접종할 때 B형 간염이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는 계속 그 스케줄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불주사 BCG입니다. 첫 달에 맞는 가장 첫 예방접종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예방접종 막 검색을 엄청나게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내용 접종,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불주사랑 경피용 접종, 그러니까 이게 9개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가난한 접종이니 부자 접종이니 이런 말도 있었고, 또 이게 부작용이 많니 적니, 효과가 좋네 안 좋네 이런 식으로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논문도 꽤 많고 이제 다양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효과 차이도 별로 없다. 그 다음에 부작용 차이가 있다는 논문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메타 논문, 그런 논문들을 다 엮어서 이제 종합한 논문에서는 부작용 차이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큰 차이 없다 라고 이제 결론이 요즘은 조금 난 것 같기는 해요. 단 피내는 하나만 놓는 거는 오차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안 나오고가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접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가 사실은 잘 보이거든요. 근데 경피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9개 도장을 이렇게 꽝 찍고 이렇게 약을 바르는 형식이다 보니까 그 찍는 힘, 그 다음에 그 피부의 두께, 이런 것 때문에 오차가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누르면 생각보다 깊이 들어가서 9개가 다 골마 버리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덜 누르면 약간 빨개지고 말고 흉터도 잘 안 남고 이런 식으로 효과의 차이가 조금 날 수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별 차이 없더라. 저는 그냥 피내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원하는 거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DTaP 또는 Tdap입니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세 개를 섞어서 이제 부르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아기 낳은 집에 이제 부모님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내가 놀러 갈 때 백일해 예방접종 맞고 와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 백신이 바로 이겁니다. 백일해 단독 백신은 사실 거의 없어가지고
이 세 개를 합친 백신만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걸 맞고 가게 됩니다. 11살, 12살 때 마지막으로 맞으면 이제 5에서 10년 단위로 이제 더 추가 접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기 보는 집 또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많이 맞게 되고, 파상풍 예방접종 때문에도 맞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자주 가고 요즘 접하는 것들이 워낙 다양하고 이제 가다가 또 이제 막 넘어지면서 다치고 특히 이제 쇠 같은 거에 쓸릴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는데 한 5에서 10년 사이에 100일의 예방접종 맞은 기억이 없다 하면 맞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아마비랑 히브, B형 헤모필루스 이런 것들은 보통 다른 접종하면서 거의 대부분 100% 챙겨서 하시기 때문에 놓칠 일은 따로 없을 거고요. 또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죠. 새로 나온 백신도 있고 앞으로 새로 나올 백신도 있는 폐구균 접종 PCV입니다. S 뉴모니에라고 부르는 균이 폐렴, 중이염, 심하면 이제 피에 균이 돌아다니거나 뇌수막염까지 일으키는 아주 독한 균인데요. 이 균들 중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13개를 예방하는 게 우리가 최근까지 맞고 있던 프리베나 13이고요. 최근에 거기서 2개를 추가한 박스뉴반스라는 이제 15개까지 보호하는 이제 백신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곧 출시될 20개를 방어해주는 프리베나 20도 지금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보면 원래 13개를 보호해줬고 15개 나왔고 20개 나오면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이제 아직 출시가 안 됐으니까 기다리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 때문에 늦게 맞추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1세 미만 소아에서 이 균으로 인한 수막염, 그러니까 뇌를 감싸는 막에 염증이 생길 확률이 다른 모든 균들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가장 흔하고요. 백신을 꼭 맞아야 된다는 말이죠. 미루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논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두 광고를 각각 보면 박스뉴반스는 2개가 추가돼서 15개가 이제 예방이 되고 그 중에서 독한 3번 폐렴구균의 효과가 더 좋다 라고 본인들은 광고를 하고 있고, 또 20가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허가는 이미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광고하는 걸 보면 가장 넓게 20가지를 커버한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2개에 대한 비교 논문이 없기 때문에 누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부 맞았거나 그 다음에 앞으로 새로 맞을 분들이 프리베나 13을 맞고 15로 교차 접종하려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다만 13에서 20으로 넘어가려는 분들은 이게 같은 회사니까 당연히 될 것 같기는 한데 아직 공지된 게 없어요. 생각보다 저희한테 밝혀주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15에서 20은 나중에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그 다음 로타바이러스, 우리 심한 장염을 일으키는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죠. 로타릭스 있고 로타텍 있고 다른 나라는 2개 정도 더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크게 2개가 있고,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로타릭스는 한 가지에 대한 예방접종 효과만 있고 로타텍은 5가지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예방접종 효과가 있으니까 무조건 로타텍이 저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실제로 연구 논문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가 없고, 다만 로타릭스는 2번 먹으면 되고 로타텍은 3번 먹어야 되니까 이제 조금 귀찮은 분들은 2개 하고 조금 괜찮은 분들은 어차피 2, 4, 6개월 접종이 계속 오게 되니까 온 김에 그냥 먹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불편할 건 없으니까 나는 로타텍으로 하겠다 이렇게 사람들의 기호마다 다르고 메타 연구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다니는 병원에 있는 걸로 하시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돌 때 맞는 생백신 이제 MMR,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입니다. 요즘 해외여행을 워낙 자주 다니시고 특히 베트남에 홍역 유행 경보가 지금 떠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 명 한 명씩 나타나는데 한 명 걸리면 그 주위는 전부 다 조심해야 되는 그 정도로 전파력이 센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한 명 추가 접종을 했는데 원래 첫 접종은 돌 때 하지만 돌 미만 아이가
홍역에 노출됐거나 또는 베트남 같은 곳에 이제 갈 일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홍역 추가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돌 미만 아기들은 예방접종을 할 수 있고, 대신에 이거는 이제 예방접종 스케줄에선 별도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 돈을 내고 맞는 거고, 돌 때부터 다시 새로 원래 스케줄대로 예방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개월부터 홍역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맞는 방법도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단 6개월 미만 아기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주 드문 경우에는 뭐 면역 글로불린 같은 그냥 면역 주사를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안 걸리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뭐 불가피한 이동, 이민, 뭐 이사 이런 거를 제외하고서는 해외여행을 따로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생백신인 수두 접종이죠. 요거는 돌 때 맞고 우리 학교 가기 전에 한 7, 8살 때 요때 이제 추가 접종을 돈 주고 따로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웬만하면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당연히 나중에 아기가 크면 맞을 거고요. 수두 한 번 접종의 방어율은 70에서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몇 명씩은 걸려요. 우리나라에도 계속 있고 입원으로도 가끔 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맞으면,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 맞으면 95% 이상으로 예방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치원 가거나 학교 가면 분명히 수두 환자들 꼭 한두 명씩 생길 거고, 여기에 대상포진 환자들도 가끔 생깁니다. 이게 초기에 수포 조금 생길 때 이게 잘 몰라가지고 그 상태로 애기들이 막 뛰어다니고 뭐 수건 섞어 쓰고 이러면 면역력 조금 약한 아이들은 꼭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걸리면 평생 대상포진 걱정해야 되고 뭐 조금 아픈 게 아니니까 단돈 몇만 원에 수두 방어율도 올리고 나중에 대상포진까지 미리 방어를 해서 수두가 걸린 적이 없어버리면 대상포진도 훨씬 덜 걸릴 거니까 이거는 제가 웬만하면 꼭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A형 간염 백신입니다. 이제 요즘 아이들은 전부 필수 접종으로 바뀌었고 돌 때 맞고 6개월 뒤에 맞고 두 번 맞게 됩니다. A형 간염은 이제 어릴 때 걸리면 사실 감기처럼 넘어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한 간염이 걸리기 때문에 어릴 때 차라리 걸리는 게 중요한데, 요즘은 뭐 놀이터에도 흙이 별로 없고 뭐 친구들끼리 이제 옮을 일도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다 예방접종을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스케줄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게 일본 뇌염. 생백신, 사백신을 돌 때 꼭 골라야 됩니다. 생백신 중에서도 무료와 유료가 나뉘죠. 요거는 미리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백신은 스케줄이 조금 깁니다. 1세 때 돌 때 맞고 한 달 뒤에 맞고 2세 때 맞고 6세 때 맞고 12세 때까지 맞아야 돼서 5번 맞습니다. 이거 끝까지 다 맞는 사람을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이 12세 때 일본 뇌염 백신 맞으러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이 드물더라고요. 요거를 챙기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그 대신에 생백신은 그에 비하면 훨씬 편하긴 합니다. 돌 때 맞고 두 돌 때 맞으면 끝나요. 훨씬 간편하다. 대신에 이것도 두 돌 때 예방접종이 독감접종 말고는 사실 없거든요. 이제 많이들 까먹는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사백신은 결국 다 맞으면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생백신이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좋고, 처음 돌 때 맞고 한 달 뒤에 맞는 기본 접종만 해도 상당히 효과는 좋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 무조건 효과가 떨어질 걸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돌 때 어린이집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단체 생활 뭔가 하려고 하면 이제 조금 빨리 맞는 게 중요해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생백신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에서 뭐 한 2, 3살까지 놀 거고 단체 생활하고 뭐 풀숲에 체험활동하고 이럴 일이 많지 않다면 사백신도 충분하고, 나는 어린이집도 갈 거고 뭐 많이 놀러 다닐 거고 캠핑도 할 거다 이러면은 생백신으로 빨리 맞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독감은 매년 꼭 맞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료 접종이 가다실이 있는데요. 4가 접종까지는 필수 접종으로 바뀌어서 아이들이 이제 크면서 맞을 수 있고, 이제 국가 유료 접종도 있죠. 조금 민망하지만 요즘은 워낙 아이들이 성생활이 빠르고 또 많기 때문에 뭐 여자분들은 이제 이렇게 4가까지는 필수로 그냥 무료로 맞을 수 있지만 남자들도 맞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왕 맞을 거면 보호가 조금 넓게 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B형 간염이 포함된 핵사심,
포함되지 않은 펜탁심이 있는데 B형 간염은 따로 맞아도 됩니다. 016 스케줄로 따로 맞아도 되고 헥사심에 포함해서 2, 4, 6개월 때 그냥 원래 맞는 거에 포함해서 맞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사는 훨씬 적게 맞겠지만 뭐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래서 그냥 내가 약 있는 대로 맞으면 된다. BCG도 큰 차이가 없다. 부작용 차이가 뭐 있다 없다 굉장히 네이버 뭐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면 논란이 엄청나게 많고 특히 뭐 림프절염, 임파선염 뭐 이런 게 뭐 많다 적다 하는데 대부분은 큰 차이 없다. 맞고 싶은 거 맞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백일의 파상풍 디프테리아 우리 이제 백일의 접종이고 겸사겸사 파상풍까지 접종되는 이거는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맞으셨을 거고 성인들도 생각났을 때 5에서 10년 동안 내가 맞은 기억이 없으면 한 번 정도 맞는 게 좋겠다. 그러면 10년 정도 보호가 된다. 폐구균 접종은 13가에서 15가로 넘어가셔도 되고 13가에서 20가로 기다릴 수도 있는데 15에서 20은 아직 될 가능성은 적고 13가에서 20가 같은 회사지만 아직 공고가 없다 확실하지는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로타 백신은 로타텍, 로타릭스 다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8개월 전까지는 완료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그냥 스케줄대로 맞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MMR, 홍역, 불거리, 풍진 중에서 홍역이 요즘 조금 유행하고 있다. 돌전에 혹시나 노출될 일이 있거나 노출이 됐으면 부스터 접종, 그냥 추가 접종을 할 수가 있다. 이후에 돌 접종은 원래대로 다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출 후에 예방접종도 있으니까 그런 건 꼭 기억하는 게 좋겠고요. 수두는 가급적이면 2번, 2차까지 맞는 거를 오히려 가성비 때문에라도 추천드립니다. 몇만 원에 큰돈 아낄 수 있습니다. 일본 내염은 아기가 단체 생활할 거고 야외 생활도 할 거다. 그러면 빨리빨리 맞는 게 좋겠고 사백신도 한 달 간격으로 2번만 맞아도 효과가 괜찮기 때문에 너무 막 효과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생사백신의 부작용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다실은 된다면 국가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커버가 되는 걸로 맞는 걸 추천드리고 남자아이도 맞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 아들이지만 웬만하면 맞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영상으로 따로 소개드렸던 RSV 백신 베이포투스 영상도 제가 알려드렸죠. 아주 늦게까지 2돌까지 한 번 내지 2번 정도 추가로 맞을 수 있고 한 번 맞으면 한 1년 정도 보호가 되니까 초창기에 RS 백신을 맞으면 효과가 괜찮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제 다 듣고 나면 여러분도 나 예방접종 좀 안다 뭐 스케줄 좀 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